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 질서의 본질 1권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8장이죠. 자아의 거울. 맞아요. 이 책이 지분적으로 건축이나 사물에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이런 걸 탐구하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다룰 8장은 그중에서도 우리 자신과 세상을 연결하는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지난 수백 년 동안 과학의 시대가 우리에게 뭘 가르쳤냐면 세상을 그냥 객관적인 물줄 덩어리로만 보게 했거든요. 네네. 모든 건 원자고, 분자고, 그런 식이죠. 그렇죠. 모든 건 기계일 뿐이고 거기엔 우리의 감정이나 주관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식이었어요. 그 거대한 우주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그냥 부수적인 현상 같은 거로요. 바로 그거죠. 알렉산더는 바로 이 단절이 문제라고 본 거예요. 세상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이 느낌. 아, 그래서 이 장은 그 끊어진 다리를 어떻게 다시 놓을 수 있을까? 그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과 나를 잇는다리라니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그럼 이 거대한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까요? 알렉산더는 의외로 아주 작고 개인적인 감정에서 시작해요. 바로 우리가 뭔가를 좋아한다고 말할 때 그 감정이요. 아, 좋아한다는 감정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바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요즘 시대에 나 이거 좋아해 라고 말할 때 그게 과연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잡지나 인스타그램이나 주변 사람들 평가에 영향을 받은 결과일까요? 알렉산더는 현대인의 좋아함이 너무 쉽게 오염된다고 지적해요. 아, 그 말 뭔지 알 것 같아요. 다들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아해야 할 것 같고. 맞아요. 이게 유행이니까 나도 이런 취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그런 거죠.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진짜 좋아함은 뭘까요? 네, 그게 궁금해요. 알렉산더는 그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좋아함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네, 어떤 사물이나 공간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내 존재가 더 완전해지는 느낌, 심지어는 치유받는 듯한 기분. 와, 그것과 있으면 내가 더 건강해지고 살아나는 느낌이 드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현상이 발견돼요. 어떤 현상이죠? 사람들이 각자 이 깊은 차원의 좋아함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취향은 원래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개치, 존중. 이게 거의 현대사회의 기본 규칙 같은 건데. 그렇죠. 모두의 의견이 일치한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알렉산더의 핵심 주장이에요. 나는 이게 좋고 너는 저게 좋아라는 주관적 취향의 영역을 넘어서는 어떤 보편적인 질서, 객관적인 생명의 정도가 사물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아, 그리고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은 그걸 알아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그걸 증명하냐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실험 하나를 고안해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주제인 자아의 거울 테스트군요. 네. 방법은 놀랄 만큼 간단해요. 두 개의 사물을 나란히 놓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나의 온전한 자아를 더 잘 보여주는 그림인가? 자아를 보여주는 그림이라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지금 당장 제가 배고파하는 나, 이런 자아는 아닐 것 같고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자아는 그냥 현재의 내 모습이나 개성이 아니에요. 알렉산더는 이걸 온전한 자아, 심지어 영원한 자아라고 불러요. 영원한 자아요? 네, 나의 모든 희망과 두려움, 나의 약점과 강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내가 앞으로 되고자 하는 미래의 잠재력까지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개념이죠. 아, 그러니까 빛나는 부분뿐만 아니라 어두운 그림자까지 다 끌어안는 그냥 총체적인 나 자신을 상상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제가 되고 싶어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까지 다 포함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질문을 가지고 실제 사례를 한번 보죠. 책에 나온 예시가 아주 재밌어요. 네, 자, 여러분 눈앞에 평범한 유리 소금 그릇, 그리고 아주 친숙한 하인즈 케첩병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둘 중에 당신의 그 온전한 자아를 더 닮은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엔 정말 황당한 질문이죠. 소금 그릇이랑 케첩병의 내 자아랑 무슨 상관이야 싶고요. 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진지하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 실험 결과 문화나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80%가 넘는 사람들이 소금 그릇을 선택했다고 해요. 와, 신기하네요. 케첩병이 훨씬 더 현대적이고 어쩌면 뭐 즐거운 파티나 피크닉 같은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더 긍정적인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표면적인 선호도나 기원으로만 보면 케첩병을 고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의 영원한 자아를 비추는 거울은 어느 쪽인가? 이 무거운 질문 앞에서는 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하고 고요한 형태의 소금 그릇에서 더 깊은 무언가를 느낀다는 거죠. 결국 이 테스트가 우리의 피상적인 취향을 교묘하게 비껴가도록 설계된 질문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더 극적인 사례도 있죠. 알렉산더가 미국의 한 컨퍼런스에서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요. 네, 강연장에 있던 파란색 나무 벤치와 회색 철제 스툴 두 개를 놓고 같은 질문을 던졌죠. 어느 것이 당신의 자아를 더 잘 보여줍니까? 결과가 어땠나요? 정말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어요. 100명 중 99명이 파란색 벤치를 선택했어요. 잠깐만요. 99대 1이요? 네, 단 한 사람만 회색 스툴을 골랐죠. 솔직히 그건 좀 이상한데요? 집단 심리 같은 게 작용한 건 아닐까요? 정말 99명이 똑같이 느꼈다고 보기는 좀... 좋은 질문이에요.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죠. 실제로 스툴을 골랐던 그 한 사람도 엄청나게 반발했어요. 이런 건 순전히 개인의 선택일 뿐이다. 어떻게 정답이 있을 수 있냐고 소리쳤죠. 그럴 만도 하네요. 네, 그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 2주 뒤에 알렉산더에게 그 맘제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해요. 와, 2주 만에 편지를요. 그 정도로 이 질문이 사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네요. 단순히 어느 게 더 예뻐요랑은 차원이 다른 충격이군요. 그렇죠. 편지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는 이렇게 썼어요. 처음에는 제 선택이 옳다고 고집했지만 며칠이 지나 그 문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았다? 그러자 금요일쯤 되니 벤치와 스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벤치가 왜 더 온전한 존재인지, 왜 나의 가장 온전한 자아를 대변할 수 있는지 그 특질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자신의 고집과 에고를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사물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건 단순히 사물을 평가하는 테스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만드는 도구이기도 하군요. 맞습니다. 이 테스트는 우리 내면의 성장을 촉진하는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편견이나 선입견을 깨닫게 하고 더 깊은 차원에서 세상을 보도록 인식을 확장시켜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자아의 거울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자아에 더 나은 그림이 되어주는 것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뭔가 규칙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요. 뭐 전통적인 것이 더 낫다거나 자연적인 재료가 더 낫다 같은 그런 공식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간단한 스타일 공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면 이 테스트는 별 의미가 없겠죠. 아, 알렉산더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그리고 여러 비교 사례를 통해 우리의 예상을 계속해서 뒤엎어버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단순한 공식은 없어요. 책에 나오는 비교 사진들을 보면 정말 그렇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기름때 묻은 거칠고 지저분해 보이는 자동차 정비소. 네, 그 정비소가 인테리어를 예쁘게 꾸민 레스토랑보다 더 많은 생명을 가질 수 있고 더 나은 자아의 거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잠깐만요? 정비소요?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보통은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기름 냄새 나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정비소의 어떤 점이 우리의 온전한 자아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다는 걸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아마도 그곳에는 꾸밈 없는 솔직함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솔직함이요? 네. 정비소의 모든 도구와 기계는 특정한 목적에 충실하게 존재하죠. 거기엔 가짜가 없어요. 숙련된 기술자의 땀과 경험이라는 진정성이 공간 전체에 배어 있고요. 아, 반면에 그저 예쁘게만 보이려고 꾸민 레스토랑은 뭐랄까 인스타그램 사진을 위한 가짜 무대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진정성의 차이가 생명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아, 진정성이라는 키워드로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또 다른 예로 격식을 갖춘 17세기 저택이 자유분방한 히피 스타일의 집보다 더 깊은 자아를 비출 수 있다고도 하잖아요. 네, 그것도 있죠. 이것도 좀 의외였어요. 저라도 자유로운 히피 스타일의 집이 더 나를 잘 표현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17세기 저택은 너무 답답하고 늙어 보이는데요. 네, 자유나 개성이 더 좋은 가치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알렉산더가 보여준 히피 스타일의 집은 사실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만든 구조적인 깊이가 없는 공간이었어요. 아, 반면 17세기 저택은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축적된 지혜와 질서,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죠. 겉보기엔 딱딱해 보여도 그 안에는 인간을 편안하게 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깊은 구조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장식이 많은 것과 적은 것, 복잡한 것과 단순한 것 사이에도 일관된 규칙은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자아의 거울 테스트가 가진 진짜 힘은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모던 디자인은 이래야 해 라거나 전통적인 게 좋은 거야 같은 모든 선입견을 네, 그런 지적인 분류 기준을 뛰어넘게 만드는 데 있네요. 정합해요. 이 테스트는 우리를 어떤 자율적인 현상, 즉 우리의 개인적인 호불호나 의견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와 직접 마주하게 만들어요. 책에 나오는 알렉산더의 친구 빌의 이야기가 이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죠. 알렉산더가 그에게 2개의 페르시안 양탄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네, 기억나요. 빌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거 정말 어렵네요. 첫 번째 양탄자는 색상도 대담하고 그래픽적으로도 훌륭해서 제 마음에 쏙 듭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것은 훨씬 부드럽고 조용하네요.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닌데. 그러고는 이상하게도 당신의 질문에 답하자면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 두 번째 양탄자가 제 자아에 더 나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라고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빌은 자신의 좋아함과 자아의 거울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개인적인 취향을 넘어서 사물이 가진 내재적인 가치, 즉 생명을 감지하게 된 거죠. 알렉산더는 이 경험을 통해 빌이 양탄자를 보는 관점이 단 몇 분 만에 초보자에서 전문가의 수준으로 바뀌었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이 테스트의 무서운 점이네요. 빌은 몇 분 만에 자신의 취향이 사실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렇죠. 듣고 보니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에 대해 나는 이걸 좋아해 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건 진짜 나의 목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네. 자아의 거울 테스트는 우리의 감각을 훈련시키고 우리가 이미 안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더 깊은 차원을 보게 하는 창문 역할을 하는 셈이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결국 알렉산더는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아주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법을 알려주고 있네요. 이것이 내 마음에 드는가 혹은 이것이 아름다운가라고 묻는 대신에 질문을 통째로 바꿔서 이것이 나의 온전한 자아를 더 잘 보여주는가 라고 물어보라는 거네요. 맞아요. 이 질문 하나가 우리가 만들고 사용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건물, 가구, 도시, 심지어 작은 컵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것들과 우리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연결을 발견하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죠. 아,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사물이 가진 객관적인 생명의 정도를 느낄 수 있고 더 나아가 더 살아있는 세상을 만드는 기준을 얻게 되는 거고요. 잠시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지금 제 책상 위에 있는 커피잔을 보게 되네요. 하나는 선물 받은 화려한 잔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아무 무늬 없는 하얀 잔인데 네, 어느 게 내 온전한 자아의 거울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니 답이 바로 안 나와요.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렵지만 그 질문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더 나은 디자인을 찾는 걸 넘어 우리 자신을 더 온전하게 만드는 환경을 창조하는 첫걸음인 셈이죠. 그렇군요.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어요. 당신의 일상 속 사물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는 가장 아끼는 컵이나 매일 지나치는 동네 건물, 혹은 공원의 벤치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대상을 다른 비슷한 것과 마음속으로 비교하면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둘 중 어느 것이 날 온전한 자아를 더 잘 보여주는 그림인가? 단순히 취향이나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탐구로서 말이죠. 어쩌면 그 사물들과 당신 자신에 대해 전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